웨지에 사이드 밴드가 생겨요. 8.2 웨지에. 다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이스피드 쪽에 가서 피아노 시크릿 주변에 사이드 밴드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하이스피드에 가서 피아노 시크릿 주변에 사이드 밴드가 30Hz 사이드 밴드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지금 30Hz? 아니지. 그렇죠. 1년치밖에 안 되는데. 얘가, 얘 정도는 되고. 30일쯤에는 요거 정도 돼야 돼. 지금 30Hz에? 10Hz야? 조절해보세요. 그거는 센터 프리퀀시까지 맞추는 거고, 사이드 밴드만 조절해서 사이드 밴드만 센터 프리퀀시. 컨트롤로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30H인가? 그렇네. 사실 조금 더 잘 맞춘 거야? 네? 더 잘 맞게 얘가 쭉 맞게 한번 잘 쳐줘. 오케이, 잘 맞았어. 쭉, 보부인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쭉. 오케이. 예, 아주 잘 맞았어. 얘가 사이드 밴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얘는 작지만 사이드 밴드가 얘로부터 30Hz 쭉 떨어져 갖고 사이드 밴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뭐 이거 가지고는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게 그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좋았을 때 있다면은 증명이 되는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얘가 기아가 정상 기아하고 하나가 깬 기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면 되는데 얘 조립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놔가지고 쉽게 해볼 수가 없어서 조금 유감인데 얘를 정상기아만 물리고 그 다음에 깬 기아 물려보면은 딱 증명이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들어보시면은 지금 깨져 있거든. 얘하고 정상기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좀 뜯어야 되니까 지금 조립이 그렇게 됐어요. 쉽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깨진 거야. 피리만 예? 피리만 오지 자,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걸 미처 지금 우리 수업 범위에 집어넣지 않고 얘를 검토를 못 해갖고 미리 생각을 했으면 내가 준비를 해놨을 텐데 그러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아쉬워. 그리고 혹시 전류의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류의 영향. 전류의 양도요. 네.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은 전류의 영향도 있을 텐데 그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ESA에서 나오는 네, ESA를 하려면 다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류를 하려면은 그 세미나는 이 다음 6월달인가 다음 세미나에 전류에 있어요. 요 범위에서는 그거를 시연을 보이려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놨어요. 사실 전류를 하려면 여기다가 전류 그래프를 다 걸어서 여기다 걸어가지고 해놓으면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전류 걸어갖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아주 좋은 증명이 되는데 그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좀 쉬셨다가요. 쉬셨다가 하죠. 속도하고 딱 엔진 RPM하고 딱 맞으면은 공진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인지 동수가 이런 모드가 있고 얘를 이제 1차 모드 이렇게 얘기해요. 1차 모드. 1차 모드. 주파수는 얘. 흔들리는 모양은 얘. 2차 모드. 2차 모드는 얘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얘는 주파수가 달라. 주파수는 뭐 한 57Hz 뭐가 되는지 얘를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양새는 이래. 57Hz를 만나면 얘는 항상 이렇게 떠. 얘가 안 떠는 점, 안 떠는 점도 있고 떠는 점도 있고 그래요. 기계에서는 고위진동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떠는 것 같은데 고위진동수를 만나면은 잘 떠는데 어떤 점은 안 떨고 어떤 점은 많이 떨고 그래요. 안 떠는 점을 노드점이라 그래요. 노드 점이고 얘를 이제 이렇게 떠는 모드를 2차 모드. 모드의 모양은 얘, 주파수는 얘. 그래서 고유진동수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모양새가 있어. 고유하게 떠는 모양새. 그래서 진동은 어떤 거냐? 진동은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 고유진동수가 이렇게 많아.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많아. 그러면 우리 회전체에서 나오는 힘의 불평형이 이러한 하모닉을 가지려면 얘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고위진동 여기에 나온 거는 크다 그러면 고위진동수의 영향을 받아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전하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만 그전하고 관리를 하면 변화량이 얘가 되겠죠. 그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하고 얘를 알면은 얘를 정확하게 힘의 분포를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에 고위진동수가 있고 얘가 스피드를 얼마를 내면은
모터를 얼마를 돌리면 힘의 불평이 얼마가 될 테니까 진동은 얼마가 되겠다, 증폭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거를 계산하려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신호 분석이라 하는 거는 신호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내부에 어떻게 됐든 간에 힘의 불평형, 힘의 발생하고 오는 과정까지를 같이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는 그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봐야 분석을 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하여튼 진동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신호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신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신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또 왜 나와?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얘의 고위 진동수, 이런 뭐가 됐든지, 뭐 로타가 됐든 뭐가 됐든 고위 진동수는 정지를 했을 때나 돌렸을 때나 고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측정을 하면 그 고위 진동수를 알고 우리가 어떤 힘을 받으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하겠다, 진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때리면은 얘가 감쇄 진동을 하죠. 이렇게 해갖고 쨍 감쇄 진동을 하죠. 얘를 주파수 분석을 해. 그 다음에 얼마만큼 힘으로 때렸는지를 주파수 분석을 해. 두 개를 나누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웃풋은 출력, 주파수는 입력 집어넣은 거 곱하기 시스템의 특성을 곱한 게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거는 나누면 되지. 얘를 나누면 돼. 출력을 입력으로 나누면 돼요. 주파수에서는 간단해. 주파수에서는. 근데 얘를 직접 구한다 그러면은 이 수학은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이 수학은 입력 신호의 타임 시리즈를 주파수, 이게 임펄스 응답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전부 다 곱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야. 얘를 컨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름만 알아두시고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얘는 어려운 수학인데 얘 수학이 주파수 쪽에서 풀면 무지 쉬워져요. 곱하기 때문에 얘 곱하기 정도는 할 수 있거든. 곱하기 나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 고위 진동수를 측정할 때 주파수 분석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수학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 특성은, 이 시스템의 고위 진동수는 출력 나누기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 우리가 스펙트럼, 입력 스펙트럼 나누면 돼. 입력 스펙트럼 펄스 때린 거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될 거고, 얘는 어떤 크기를 가진 거를 나누면은 이 특성이 되는데, 이 특성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 얘를 주파수의 응답에 대한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얘가 타임 신호에서 얘기한다면 타임 쪽에서 얘기한다면 얘를 임펄스 응답 특성이라고 해요. 임펄스 응답 특성을 직접 구하는 거는 무지 어려운 수학이야. 얘가 컴퓨터로 풀어도 컴퓨터가 예전에는 임펄스 응답 특성 하나 풀으려면은 컴퓨터 늘릴 때 1시간 걸려. 해보면 1시간 뒤에 답 나와. 그런데 요즘은 좀 빨라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지만 얘는 동시에 구해져요. 바로 구해져. 그러니까 주파수 쪽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얘 어려운 수학 하지 말고, 얘는 그 시스템의 응답 특성, 주파수 쪽의 응답 특성은 출력, 나누기, 입력, 스펙트럼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얘는 요 스타 나와 있는 요게 수학이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얘가 일반 곱하기가 아닌 수학이에요. 이런 수학이에요. 되게 어려워. 그건 잊어버리고. 얘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이제 크로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스펙트럼. 얘를 구할 때 크로스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하나를 사용을 해요. 크로스 스펙트럼을 사용을 해서 구한다. 크로스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은 출력하고 입력하고 사이에 두 개를 곱해놓은 거를 크로스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별표는
공액복소를 의미해요. 공액복소죠. 그것도 어려운 수학이니까 빼버리고 얘 두 개 곱해놓은 게 크레스 스펙트럼이다. 걔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코이어런스라는 게 있는데 코이어런스는 통계에서의 상관관계를 의미해요. 한 번 측정해갖고 보이는 것을 구해놓으면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앞하고 뒤 관계가 선형 관계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측정하려면 정확히 측정해야죠. 근데 측정을 할 때 답은 나왔는데 얘가 중간에 측정하다가 잘못 측정할 수도 있고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측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측정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답이 코이런스가 이 답이 1이 아니야. 얘가 낮아져. 0과 1 사이에서 코이런스가 0.5밖에 안 된다. 그럼 나 측정을 하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코이런스가 1이 돼야지 돼. 그래야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을 해요. 한 번 측정해갖고 구하면 오차가 많으니까 여러 번 측정한다고. 여러 번 측정하는데 한 10번 측정을 하는데 중간에 한 번 잘못됐어. 그럼 코이런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팩타예요. 그런 코이런스예요. 애도 지금 구하는 데는 얘 없어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고. 코이런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관관계. 통계에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주 좋으면 얘는 코이런스 1이에요. 1이라는 얘기고 얘는 코이런스 0. 얘는 다소상관. 다소상관 코이런스가 1보다 작아. 얘는 비선형. 얘는 코이런스가 1보다 작아요. 이런 관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 측정한 게 얘, 두 번째 측정한 게 얘, 세 번째 측정한 게 얘 이렇게 하면은 상관관계가 무척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첫 번째 측정할 때는 얘, 두 번째 측정할 때 얘, 세 번째 측정할 때 얘 그러면은 선을 그어봤더니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는 요거 갖고 통계를 내긴 내겠는데 답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신뢰성에 관한 지수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우리가 구하는 데는 좀 다소 틀리더라도 주파수를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폭에 관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주파수는 상당히 잘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하고 코이런스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잘못 외부에서 측정에 노이즈가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리키지가 발생하든가 비선형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를 쳤다든지 때렸다든지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는 얘예요. 얘를 구하는 방법에 H1, H2, H3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측정상의 방법상의 그런 설명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만일에 이 관계를 하신다면은 이 관계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미나 중에 모달 어널리시스 혹은 구조물 분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치고 혹시 어떤 재료를 하는데 진동하는 사람들도 재료를 하는데 재료의 댐핑이 얼마만큼 되냐, 감쇄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강판을 만드는데 강판에 감쇄가 많아야 되거든. 그래야 자동차가 안 떠요. 고위중도수는 어차피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고위중도수가 있죠. 근데 나무는 감쇄가 많기 때문에 때리면 쨍 소리가 안 나고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게 고위중도수가 있긴 있는데 넓다는 얘기예요. 감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때리면 푹 꺼진다는 얘기죠. 감쇄라는 건 이래. 때리면 얻어맞으면은 얘는 감쇄가 적은 거예요. 어떤 놈은 이렇게 됐다. 얘는 감쇄가 큰 거예요. 같은 재질을 만드는데 강판을 만드는데 이런 강판하고 이런 강판을 만들 수 있다면 강도는 똑같고 이런 강판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지. 강도는 똑같은데 감쇄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무지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재질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재질. 두 개에다 가운데다가 고무 집어넣은 거라든가 그런 거 샌드위치 재질 무지히 좋아요. 그런 재질이 강도가 똑같다면 좀 좋은 거지. 나무
감쇄는 무적이 좋은데 얘는 강도가 나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강도가 같으면서 감쇄가 좋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감쇄를 측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쇄가 어떻게 되느냐. 얘 감쇄를 측정해서 얘가 빨리 떨어지는 거를 측정하고 싶다. 그것도 우리 주파수 분석기를 사용하면 돼요. 주파수 분석기를 해서 감쇄가 얼마 되느냐, 감쇄비 이런 걸 따질 때도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은 이렇고, 얘는 프리퀀시 응답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임펄스 응답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 쪽에서 얘기할 때 타임 신호에서의 고위진동수 특성을 임펄스 특성, 주파수 쪽에서는 프리퀀시 특성, 여기 피크 요 피크 하나마다 고위진동수라고 그래요. 고위진동수인데 고위진동수가 아주 모든 물건은 다 고위진동수가 많이 있어. 많이 무한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 만나갖고 문제를 주는 거는 몇 개 안 돼. 손가락 내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얘가 큰 거는 한 손가락 내에 있어. 몇 개밖에 안 돼. 그런데 얘가 회전하는 물건, 엔진이나 아니면 모터나 회전하는 물건의 스피드하고 얘하고 딱 주파수가 만났을 때의 상태가 동질 상태예요. 그 상태로 안 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떨어뜨리면 되죠. 이런 재질을 써서 할 수 없이 내가 스피드를 얘하고 똑같이 돌려야 돼. 방법은 할 수 없이 돌려야 돼. 그러면은 재질을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고위진동수는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 같은 거는 스피드를 많이 사용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용해. 왔다 갔다 사용해.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고위진동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뭐 샌드위치 재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바닥에 우리 이렇게 저 카페트 걷어내면 그때 검은 거 그라파이트 뭐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왜냐? 댐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왜냐? 고위진동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있으니까 얘를 낮추는 거예요. 얘를 낮추려면 댐핑을 크게 하면 얘가 낮아지죠.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고위진동수를 얘를 측정을 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잘할 것이냐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했을 때 고위진동수마다 모양새가 있어요. 모양새를 또 알아야 돼. 고위진동수가 얘가 만약 측정해서 57Hz라고 합시다. 57Hz야. 근데 모터가 돌아가는 게 이 속도로 돌아가. 이 속도로 돌아가는데 모터를 여기다 놓으면 얘 무지무지하게 잘 떨어요. 근데 여기다 그럼 안 떨어. 괜찮아. 해결이 돼. 왜냐? 안 뜨는 부위에다가 얘가 원천적으로 얘는 안 뜨는 안정된 부위예요. 안정된 부위에다가 모터를 갖다가 똑같은 주파수를 갖다 놔도 그래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해. 그러니까 고위진동수에서 어떤 물건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 얘를 모드 모양 그래가지고 고위진동수에서 모드 모양을 모드 쉐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위진동수에서 떠오르는 모양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얘가 지금 얘도 측정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뭐 놔두더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 판이 있어요. 얘 판에 이 판이 고위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얘 치면은 땡 소리가 나죠. 근데 우리한테 들리는 건 제일 크게 들리는 거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지만 들리는 거는 한두 주파수 같지만 되게 여러 개가 있어. 얘 주파수에서 얘가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디는 안 떨고 어디는 떨고 그래요. 그런 모양새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고위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새를 알아야 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전 회사에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버티컬 펌프를 설치를 했는데 두 대를 옆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했어.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 얘가 막 떨어. 똑같은 스피드로 돌아가는데
막 떨어. 막 떨어갖고 얘를 잡기 위해서 잡으려면은 얘한테 여기를 보강을 했어요. 여기를 무지개 보강을 했어. 보강을 해도 조금은 죽는데 별로 안 잡혀. 별로 안 잡혀. 보강을 안 잡혀. 그래서 얘를 이리로 묶었어. 발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래도 잘 안 잡혀. 잘 안 잡혀. 그래서 모양새를 봤어요. 모양새. 얘가 고위진동수에 걸려서 이랬거든요. 고위진동수에 걸려서 그래서 모양새를 봤어. 모양새를 봤더니 떠는 모양새가 얘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 모양새를 아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요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용접해서 이런 거 하나 됐더니 해결. 안 뜰 거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모양새를 알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하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고위진동수를 측정을 하고 모양새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위진동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사실 힘을 알아야 되거든요. 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을 모르니까 그냥 힘은 앰플리튜드에만 관계가 있어요. 얘를 살살 치나 세게 치나 선형 범위 안에 있다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요. 고위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근데 크기는 변해. 근데 우리는 크기는 관심이 없어요. 크기는 관심이 없고 주파수만 아는 되니까 그냥 손으로 치든 얘로 치든 쳐서 주파수를 보면은 고위진동수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고위진동수를 구하고 고위진동수에서 모양새를 알기 위해서는 얘 쳐보고 소리가 들려지는 거 어디가 가장 얘는 가장 안 떠는 부위네 보니까 그걸 계속 쳐보면 알아요. 근데 똑같은 강도로 쳐야 돼. 똑같이 쳐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가진력을 주고 여기다가 모래를 뿌려서 모양새를 알도록 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보죠. 우리 여기에 센서를 붙이고 작은 센서를 하나 여기에는 센서가 크면은 치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센서를 붙이죠. 작은 센서를 붙여서 센서가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주파수는 1000Hz 정도, 1600 정도, 1600 하면 될 거고, 800 라인, 에버리지는 많이 하고, 수동, 그냥 꺼지거든요. 네. 수동 오프돼, 오케이. 많이 하고, 패닝. 예, 갖다 걸어. 제가 갖다 걸어. OHP 여기다 갖다 걸어. 내가 설명 더 여기서 할게. 에버리지 많이 했다 수동으로 꺼버리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얘를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이게 고위진동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안에 뜯어보면은 이 안에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 이런 게 있고 위상이 있고 얘는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골치 앞으로 빼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걔는 놔둬버리고요. 주파수 응답 함수는 측정은 랜덤 갖고 측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가진력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한다.
하는 얘기고, 얘는 이제 실질적인 사용 예인데, 이 크레인이 여기가 굉장히 진동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고위진동수를 측정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언밸런스가 생겼길래 그러느냐 하는 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완전히 계산을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모빌리티를 측정했더니 이렇다. 얘가 고위진동수를 측정한 거. 그래서 진동하고 봤더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29 kN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1.7kg이 1.7kgm에 대한 불평형량이더라. 그래서 뜯어봤더니 여기에 중간에 50cm 거리에 3.3kg이 떨어져 나갔더라. 그러면은 1.74kgm의 불평형량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고위진동수를 측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예예요. 얘인데 요 관계는 뭐 여기서는 범위에 다 이해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고위진동수를 제대로 측정해서 모두가 진짜 어떻게 나오나 하는 몇 가지 실험만 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고위진동수를 얘를 측정하면은 어떻게 하면 측정이 될 것 같냐면은 1일지로 집어넣고 얘한테 크기 재고 2일지로 집어넣고 크기 재고 3일지로 집어넣고 각각 주파수를 하나씩 집어넣고 크기를 쟀을 때 어떤 주파수를 집어넣으면 되게 커졌다. 그럼 그게 고위진동수거든요. 주파수를 하나씩 집어넣어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시험하면은 그 시험도 하긴 해요. 그 시험도 유용해. 근데 그 시험을 하면은 무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1일즈 이만큼 크기, 2일즈 이만큼 크기, 3일즈 이만큼 크기, 얘를 다 더해. 1일즈 이만큼 크기를 1일즈, 2일즈, 3일즈, 4일즈, 5일즈, 6일즈 해서 지금 내가 1000일즈까지 다 더해. 다 더하면은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해갖고 이쪽에서는 다 더하면 다 0이에요. 다 더하고 나면은 이쪽에서는 다 0. 여기서 큰 거 하나 나와. 그게 모든 주파수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때린다는 얘기는 모든 주파수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어넣고 우리는 한꺼번에 측정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측정. 뭐 이미 다 나왔어요. 초반해도 돼? 저게 고위진동수예요, 제가. 물론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마 갖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크기까지도 정규화된 딱 맞는 거가 구해지지만 해마로 때리나 얘로 때리나 고위진동수는 변화는 없으니까 크기는 우린 상관없으니까 고위진동수만 찾아내면 되니까 크기는 다른 용도 아니고서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고위진동수를 불러주세요. 제가 고위진동수예요. 그건 너무 낮고, 너무 낮은 거 빼야 돼. 그거. 207.81. 207.81Hz. 또. 473.43. 473.43Hz. 580.46. 580.46. 722.65Hz. 866.4. 66.4Hz. 4. 네, 66? 네. 866.4. 이게 주파수들이에요.
그럼 얘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모양새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얘를 어떻게 할까?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그 점을 잡으면 되거든. 모양새를 모르고는 아무데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아요. 가령 어떤 물건이 얘가 떠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요. 얘가 이렇게 구겨지고 이쪽은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떨어. 이렇게 떨면은 얘를 잡기 위해서 얘를 리브를 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리브를 아무리 리브를 보강해도 얘가 떠는 거는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쪽으로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갈 뿐이지 로킹 모션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잡히질 않아. 만약에 여기다 리브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어디에다 답을 줄 것이냐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오케이. 주파수 알았으니까. 강사님, 근데요, 이사님 첫 번째는 왜 무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스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리지드 모드라고 그러거든요. 떴다 가라앉았다. 그 모드는 너무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지금 스펀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드 쉐입을 볼 때 분명히 쟤는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거나 이렇게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일레스틱 모드, 좀 구부러지는 모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한 거예요. 리지드 모드, 네. 일레스틱 모드. 플레이트의 경우에는요, 그 강성도 좀 있어 보이고 크기도 작아서 그 진동수가 첫 번째 건 더 낮게 나오지 않나요? 계산은. 첫 번째 거는 통상 저 주파수가 얼마지? 맨 앞에 주파수. 맨 앞에 주파수가 저기 31로 가갖고 되게 낮은 주파수인데 쟤는 5Hz거든요. 얘가 5Hz로 어떻게 일레스틱 모드,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모드가 5Hz에서 나타날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얘하고 스폰지하고 관계의 무게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의 무게에 의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거나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모드, 틸트 하고 뭐 요잉, 롤링 그런 모드를 일레스틱 모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 왜냐하면 너무 낮은 주파수니까. 저런 건요, 완전 방진 테이블에 놓고 그렇지. 방진 쪽에서의 무게하고 방진하고의 관계에서 맨 낮은 쪽에 그런 모드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묵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드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드예요. 나는 일레스틱 모드라고 해서 제 판이 구부러지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모드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어떤 모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측정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버렸어요. 현장에서 그럼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는 네. 방진 패드가 있을 때 무시해도 되는 거지. 방진 패드를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걸 저걸 잡아야 쟤를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5일쯤에는 하나 둘셋넷 이 정도인데 얘가 문제가 된다면 쟤를 잡아야지. 제가 문제가 된다면은 쟤는 방진 패드를 달면 제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더 강성을 약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데믹을 더 주기 위해서는 고무로 받쳐. 고무로 하면 제가 줄어들겠죠. 주파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꽉 쥐었어? 그렇다면은 207Hz도 끝에 해보지. 시동이 얼마인지라서 얘가 좀 내리고요. 내려야 다 내려서 진동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러면 얘 하지 뭐. 이리로. 진동이 얼마인지 알고 여기다 기록을 해요. 얘가 얼마인지. 얘 동작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타코를 얘가 밑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RPM 표시되는 거, 얘가 타코인데 RPM 받아들이는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거 이제 모르고 있는 거 모른다. 얘는 뽑아내지 않을 거고요. 이만큼이 틀려 있어. 그랬을 때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될까 하는 부분을 해보면 되죠. 그 초기 질량, 그러니까 초기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측정이 완료됐고요. 지금 스피드가 23도 211도 5mm에 네. 얘가 211도에 5mm에 네, 211도입니다. 211도. 네. 그래서 시험 질량은 얼마나 보십니까? 시험 질량을 시험 질량은 얼마? 요 타코 기준을 해서 타코 기준을 0도 잡고 시험 질량을 0도에 5g을 달아보겠습니다. 영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타코로부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를 영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밑에가 영도거든요. 얘는 180도 위치를 영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5g이에요? 네. 5g. 5g을 달았어요. 여기다가 5g을 달았더니 시동이 여기다가 좌우 좌우. 네. 그렇지. 0도에, 그러니까 앵글이 0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가 5g으로 달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했더니 0.147.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 0.147은 지난번에 했던 건가? 네. 그래서 지금 각 242도, 이거 똑바로 잡았고요. 242도에 2.61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끝. 그럼 끝. 아시면 각각 쳐놓으면 돼요. 물론 이론은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얘를 드리면은 각 현장에서 카드하고 이 프로그램의 앞에다가 초기 진동, 속도가 속도하고는 변이 가보가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똑같이만 하면 돼. 변화를 시키지 말고. 그래서 값하고 의상, 질량을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다음 질량 부착한 뒤에 진동이 얼마만큼, 그 다음에 C2로 가면은 벡터도와 그 다음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갖다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다 떼내고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다시 한번 잡아서 하는 거를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잡아보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와서 이번에 이런 거 그대로 제보를 한번 해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준비를 가지고 있고 한번 제가 옆에서 보정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발란싱을 잡고 스스로 하는 시간으로 30분 빨리 이어져가지고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도 레이저 탁구 나오지만 여기서도 자체적으로도 여기 앞에 보시면 레이저 탁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호에서 반사 테이프를 바로 받아서 RPM을 재가지고 지금 발란싱을 맞춰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일단 잡고 읽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탁구 신호를 쓰기 위해서 안내 케이블을 꽂아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탁구셋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해주신 저울 모양이고요. 여기 발란싱 모드고요. 발란싱 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 측정,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측정하는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 측정 이름 나오는데 측정에서 들어가시면 이게 몇 년 발란싱이 여기 나오게 되고 공유가 된 세팅은 저희가 장비를 보고 있으면 그 포플렛 발란싱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포플렛 발란싱을 지어내는데 지금 보기에는 센서는 한 채널입니다. 근데 포플렛 발란싱을 하시려면 채널이 4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걸 센서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 투플랜이라 하면 근데 센서가 하나다. 그러면 한번 측정하고 옮겨서 한 번 더 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채널이 2개겠다고 하면 한 번에 투플랜은 한 번에 측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포플랜은 한 번 측정하고 한 번 또 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1년 발란식의 채널 하나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아까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거 속도값으로 하셨는데 그 속도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측정 모드를 수행하시면 그러니까 벡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벡터 모양으로. 이거는 제일 제품 특징이고요. 벡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퀘어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기 실량 물론 아직 30에서 일단 30을 지금 그 웰더 센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외부 탁구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나온다고 하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팅이 네. 컴포넌트가 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엑스트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발란싱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네. 지금 보시면 RPM은 헬츠 스피드는 32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상은 172도에 속도값은 3.9 합니다. 이 초기 실량에서 저희가 이게 언밸런스 질량을 달아놓고 하는 거고 이 초기 실량에서 이제 실량 실험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준점을 얘를 이용해 잡았습니다. 얘를 잡고 요거에 이게 몇 g이래? 크기가 제가 2위를 하는 겁니다. 뭐 90도에 5g 다 하셔도 되고요. 뭐 아무 때나 다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실험 질량에 제가 편하게 0도에 4.5g을 한다고 그래서 세팅해서 다시 세팅 앞서서 4.5g을 0도에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또 측정 해주시면 됩니다. 신호지형을 달았을 때 104도에 1.2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하고 실험실을 같이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 몇 도에 얼마나 되는 되는가 거기 나오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테트용을 나는 안 쓰겠다. 테트용을 안 쓰고 질량 다 쓰겠잖아요. 지금 이 초기 질량이 필요하냐 이거죠. 초기 질량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임의적으로 얼마씩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지금은 이게 없다면 그 실험, 나는 안 쓰겠다. 네. 그럼 다른 데이터 달라 그래요. 비교 데이터는 없으니까 안 되지. 언제든지 달라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나는 이 질량철 5g을 안 쓰고 네. 그냥 다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실험지를 안 달고 바로 그 초기 질량에서 그 값만 비교해서 실험 데이터는 달았는데, 질량을 달았는데 나는 이거를 떼내고 답을 달아야겠어요. 네. 이거 4.5g 제거를 하고 근데 당연히 실험 질량이 이거는 제거를 해야죠. 나중에 제거하고 나오는 데다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447도에 6g 달아나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게 각도 하나에 20도거든요. 그러니까 347도에는 있다는 거죠. 340도 있고 그다음에 360도 달아져 있어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만 넣어주시게 되면요. 340도. 여기 다시는 340도고, 그 다음에 360도. 60도에서 엔터 치시면 340도에 3.9g 정확하게 달아나오고요. 360도에 2.1g 달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넣는 거예요. 캔이나 이 캔의 팽창에 따라가지고 내가 그 나눠준 두 배만 해주면 되네요. 4g. 그렇죠. 임계 속도. 임계 속도가 넘어가서 적정이 그 나온 값에서 플러스 180이 안 되고 플러스 180. 근데 임계 속도가 두번 있잖아요. 네? 두번 있잖아요. 임계 속도 있잖아요. 임계 속도가 2차에 있어도 2차를 넘어서는 다 2차에 넘어서 가는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맨 처음에 그 초기에 때는 얼마였으면 2차 속도를 넘어서는 게 3.9 없는데 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원위치 되겠지. 다시 어느 정도 퍼센트 정도 떨어졌는데 이보다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몇 도에 달아라 그 내용 나오거든요. 그걸 이 상태에서 5.75도에 2g을 달아라. 여기서 그러니까 4g 그러니까 속도 4에서 지금 1.3%. 근데 여기서 더 줄이시려고 하시면 또 달아나가는 게 5.75도에 2g 달아라. 5.75도는 못다는 용도 아니면 20도에다가 그런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저희가 여기 기본 세팅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 세팅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5.75도에 탔으면 이걸 더하면 더 주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가 구글에서 정확한 이게 2g이라고 정확히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정확하게 아까 오차가 있으니까 그거 차이에 의해서 이거 나온 근데 거예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에 생신 쓸 때 그 무게 M하고 저희 당연히 상관이 근데 있는데 그 세팅은 이 기본 세팅으로 해서 그러면 저녁에 갈 때는 할 때는 당연히 여기 사양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측정하는 거 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제가 그러면 그거 할 때는 그 위치에 R값 그 위치에 2차 임계속도 넘어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페이다. 내가 당연히 이걸 넣어놓고 한번 당연히 지금 저희가 여기가 70mm, 여기 60mm거든요. 요거를 차이게 두개 또 그런 부분에 차이를 해서
그럼 이 R가 여기 위치에 R은 지금 각도를 보니까 네, 이렇게. 알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R가 이것도 이 위치에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R도 통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이 보시면 20도, 20도 사이에 중간이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분배력이 보려고 실제적으로 보면 70%. 저희가 여기서 알려고 하는 R값이 70일 때, 60일 때. 70일 때는 뭐 5g 가야 되는데 60일 때는 더 안쪽이 되는 거죠. 4.5g. 근데 그게 속도가 여기서 수 있으면 그렇게 부분을 들어가고 저희가 누적을 했을 때 잠시 누적을 하더라도 여기 누적할 수 있는 위가 나와요. 그런 답은 또 이제 사용법 크게만 달라지겠지. 부산공을 또도 보시면 그러면 처음에 이게 R이 70일 때 우연성 시점을 내줬잖아요. 낮은 상태. 이 위치에는 60부터 60 가야 되겠다. 여기서 그 수치 변화를 통해서 다시 고구려 지금 치료하고 애들은 헬이 있잖아. 해보면 브레이드가 붙어 있잖아요. 열몇 개인지 불몇 개 붙어 있지. 보통 우리 11개 치는데 11개 30년 7위도 달라서 안 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가의 어떻게 나오잖아. 파이를 하든가 청년에 나오면 거기서 나눠주면 이 차이가 별로. 그 용접봉 같은 경우 4파 용접봉 하나가 40g이 나와요. 40g 나면 여기서 예를 들어 52g 된다. 45g을 칠판 잘라 붙이고 그러면 용접을 근데 그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기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 보이잖아요. 응력신경이 그 부분에서 고기가 나가는 하나 빠지면 일단 오늘 계속 얼마 필요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측정을 해봤으니까 그거 측정 한번 보시고요. 도상균을 보죠. 얘는 홍보로 요거는 크게 제하고요. 얘 톱이 나옵니다. 액션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포도랑 여보세요. 이병헌인데요. 저는 많이 하시는 말인데 내가 세미나 중이라서 기획 중. 네, 프로만 이거를 포함해서 왔어요? 왜? 저기 깜빡 났어요? 아, 네. 네. 수적으로 한번 수정. 그렇습니까?